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이제 방카슈랑스 관련되는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방카슈랑스. 방카슈랑스 부분은 그 첫 번째 장이 방카슈랑스 기초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이 방카슈랑스 실무 쪽 나올 텐데, 세 차시에 걸쳐서 할 거고요. 방카슈랑스 기초와 관련되는 부분은 한 차시, 그 다음에 실무와 관련되는 부분을 좀 나눠서 한 차시 이야기는 좀 많고, 그래서 그걸 나눠서 이제 각각 한 차씩 해서 세 차씩 걸쳐서 할 거고요. 한 페이지 넘겨서 방카슈랑스 기초 쪽에 보면 개관이 나와 있고, 종합금융화와 방카슈랑스, 그 다음에 은행의 방카슈랑스 마케팅, 이렇게 돼 있는데, 학습 목표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제 1장 쪽에서 방카슈랑스 관련되는 부분은 시험 핵심 포인트는 방카슈랑스가 뭔데 하고요. 그럼 뭐가 좋은데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방카슈랑스가 과연 뭐냐라는 부분하고 그럼 그거 하면 뭐가 얼마나 좋아지는 건데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방카슈랑스에 대한 정의를 보면 맨 위에 줄에 295페이지죠. 방카슈랑스란 은행을 의미하는 방크와 그 다음에 보험을 지칭하는 어슈어런스의 합성어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합금융 그 다음에 뭐 콜라보 뭐 이런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합성어로 은행 점포에서 보험 상품을 가장 먼저 판매하기 시작한 나라가 프랑스라는 점에서 방카슈랑스가 은행과 보험의 겸업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언어로 1980년에 생긴 80년 이후에 생긴 신조어예요. 새로 생기는 거죠. 그 전까지 이런 말이 이제 없었던 거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금융의 영역이 이제 깨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행은 은행업만 하고 보험은 보험업만 하고 증권은 증권업만 하던 거에서 요즘에 여러분들 은행 가시면 은행 가시니까 은행 가면은 뭐만 안 해요. 보면 하나만 안 하는 것 같아. 진짜 실질적으로 그 앞에서 증권 사고 팔고만 안 하지 뭐 증권사 상품 웬만한 거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험사 상품 웬만한 거 다 있고요. 그렇죠? 이제 자동차 보험이나 이런 거는 이제 워낙 좀 도입을 하면 좀 설계사 채널 쪽의 부분하고도 좀 겹치는 부분들이 좀 많고요. 그러니까 생업과 관련되는 부분도 좀 많고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가 방카슈랑스 쪽에서는 하게 되면 은행원들이 보험 업무를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아예 진짜 디테일하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업종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뭐 보상 관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그다음에 뭐 새벽에도 일어나서 전화 받아야 되죠. 그런 부분도 있으면 그러니까 보험사 관련되는 분들은 그렇게들 영업하세요. 자동차 사고가 만약에 새벽에 났어요. 뭐 이러면 급하면은 설계사분 찾아서 전화하시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뭐 그런 부분까지 할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아직은 좀 시기상조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지금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언젠가는 하겠죠. 그 자동차 보험이나 이런 것까지도. 근데 어쨌든 방카슈랑스라는 거는 은행과 보험의 겸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바로 밑에 줄에 방카슈랑스의 정의는 겸업을 의미하는 말인데 판매 채널의 관점에 국한하여 은행과 보험의 교차 판매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된다. 포괄적인 의미는 두 개가 이제 은행이 보험회사에 진출한 거다. 뭐 이런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하나 다 읽어가면서 하게 되면 이것도 되게 복잡한데 얘기는 딱 그 얘기거든요. 방카슈랑스의 형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보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예를 들어 보면, 1980년 이전에는 뭐, 은행이 고유 업무 수행하고, 그러다가 보험 업무를 단순하게 대행해서 하는 업무를 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세제 혜택이나 이런 부분 저축보험을 판매하면서 일반화됐고, 그렇게 해서 본격화됐다. 뭐 이런 얘기들 나와 있는 거니까, 그냥 이 흐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읽어보시면 돼요, 이쪽은. 그리고 거기 보시면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나와요. 도입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통합 정도가 가장 강한 은행이 직접 보험사를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보험사를 인수합병, 그러니까 M&A 하는 방식이죠.
해서 보험사와 은행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다가 은행이 보험사를 인수해서 보험업에 진출하는 거. 세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예 만드는 거. 두 번째는 보험사 있는 거 인수하고 각각 가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은행과 보험사가 독립적으로 각각 다른 회사가 존재하면서 이제 업무 협약하는 거죠. 합작을 하는 형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통합 정도가 가장 낮은 형태로 은행과 보험회사가 단순하게 판매 제휴하는 형태. 요 네 가지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는 직접 설립. 두 번째 인수합병. 세 번째가 합작. 네 번째가 그냥 판매 제휴. 가장 약한 형태는 판매 제휴. 그래서 그 밑에 은행의 보험 자회사 설립의 형태. 장점, 단점 쭉 나오죠. 그러니까 1, 2, 3, 4번에 해당하는 거에 장점, 단점. 요번 장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점은 은행이 이제 보험사 만드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장점은 맞춤형 진입 전략의 채택이 가능하다. 즉, 고객의 입맛에 맞는 또, 그리고 금융기관 입맛에 맞는 상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문화적 갈등이 미미하다. 왜냐하면 보험사와 그러니까 직접 보험사를 만들어버리게 되면 기존에 있는 회사를 흡수했을 경우에 올 수 있는 기업 문화가 다른 부분들,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는 알듯 모르듯한 그런 엄청난 알력들,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 어디 출신이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그 서울은행하고 신탁은행이 꽤 오래된 얘기인데요. 서울은행하고 지금도 합병돼 있는 은행들이 많은데 지금 있는 은행들 갖고 얘기하기 뭐하니까 서울은행하고 신탁은행이라는 데가 초창기 합병이었어요. 서울은행하고 신탁은행이 합쳤는데 그래서 옛날에 서울신탁은행이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서울신탁은행이 생긴 때서부터 그 나중에 서울신탁은행이 문을 닫을 때까지 계속 나는 신탁은행, 너는 서울은행 이거 갖고도 계속 그 계열 갖고 싸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대로 합쳐지지 못한 그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다른 기업이 이질적인 기업이 합쳐지잖아요. 그러면 뭐 같은 은행끼리도 그런데 보험과 은행이 합쳐졌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기업 문화 차이는 정말 크거든요. 그럴 리스크가 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낮은 판매 비용으로 경쟁력 있는 보험료 선정이 용이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단점은 아무래도 보험에 대해서 전문으로 영업을 했었던 게 아니면 경험이 부족하죠. 당연히 노하우가 부족하죠. 그다음 합작 투자나 기존 인력을 포함하여 보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또 문화적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 인수합병하는 경우 보험회사 인수합병하면 이제 여기선 또 누가 점령군이냐 누가 또 피점령자냐 또 이거 갖고서 또 아주 심각한 문화가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방카슈랑스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이라는 업무는 보험이라는 영역이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보험이라는 영역은 은행이라는 영역이 없는 영역이 합쳐지니까 당연히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가 되죠. 대신에 비용이 비싸게 들어갔어요. 괜찮은 보험사 인수할 때 당연히 돈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채널 간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계열사인 보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나쁠 경우에 그룹의 다른 고객한테 끼치는 영향이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뭐냐면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기도 해요. A은행의 B보험사 험사가 이제 인수합병을 해서 하나의 이제 금융그룹으로 들어가서 인수합병을 했어요. 근데 B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실질적으로 다른 보험사들보다 좀 떨어져요. 그런 경우 있거든요. 다른 보험사들보다 그렇게 좋은 상품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보험사 상품을 파는 게 고객한테 더 좋아요.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묶이다 보면 자회사 상품을 팔아야지 되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내 거 팔아야지 더 수익을 더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은행 쪽에서 방카슈랑스 상품을 팔면서 B보험사 상품을 팔았을 때 평가를 더 해주겠다라든가
그런 편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B보험사 상품이 실질적으로 고객한테 다른 뭐 K보험사나 뭐 H보험사보다 상품이 그다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수수료가 더 비싸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행에서는 B보험사 상품을 주력으로 팔아야 되는 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현실에서는. 그래서 물론 이제 대놓고 이렇게 하면 걸리죠. 그래서 단점으로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의 형태죠. 그래서 은행과 보험사가 공동으로 투자해서 신규 보험회사 하나 설립하는 거. 이럴 경우에는 이제 누가 지분 투자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또 알력 싸움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장점은 보험 업무 전문성이 없는 은행이 적은 자본을, 그러니까 반반씩 투자한다면 반만 투자해도 보험사나, 그렇죠? 설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 기반 확보. 그 다음에 보험사 업무 노하우 축적할 수 있고요. 고객 DB가 큰 경우에는 지분 확보가 유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 DB가 상당히 큰 보험사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지분 확보를 많이 한 쪽이 아마 발언권도 더 크고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판매 채널, 중요 판매 채널의 통제로 주도권, 즉 주도적 권한을 확보하게 되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제 지분 싸움이라는 거죠. 누가 경영권을 갖고 갈 거죠. 그러니까 저거죠. 간단히 보면은 누가 주도권을 갖고 갈 거죠. 주도권 싸움이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겠죠. 단점은 은행과 보험 간의 주도권 쟁탈로 인한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요. 이게 제일 크죠, 사실. 그렇죠. 맨 위에 있잖아요. 과거의 시스템과 업무 관행으로 완전한 가격 우위는 어렵다. 그리고 은행은 언더라이팅 리스크에 부분적으로만 관여하므로 언더라이팅과 관련된 수익이 낮다라는 거. 그 다음에 298페이지에 보시면 은행권의 단기적 반가슈랑스 전략과 중장기적 반가슈랑스 전략. 네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업무 제휴를 통한 보험시장 전략으로 도입 초기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시장에 진출하는 전략. 그래서 많이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업무 제휴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도 많이 해요. 지금도 뭐 일부 은행들 같은 경우는 직접 자회사로 보험사 안 갖고 있으면서 각 보험사마다 그 상품 몇 개씩 갖고 와서 그 구색을 맞춰서 이제 판매하는 그런 형태 많이 하죠. 두 번째, 그리고 거기 맨 끝에 보면, 그 단계 맨 끝에 보시면 이런 게 있죠. 은행은 보험 상품을 판매하여 수수료를 획득하는 구조. 그러니까 수수료만 획득하는 구조죠.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여러 개 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독립대리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심사 기능, 언더라이팅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행은 은행에서 판매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을 비교적 단순하면서도 은행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품을 중심으로 판매하는 전략. 그래서 이제 조금은 은행 전용으로 좀 특화돼서 움직일 수 있는 상품들을 이제 개발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험사에다가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은행에 이런 고객 위주로 좀 많으니까 이런 형태의 상품을 좀, 우리는 뭐 예를 들어 보수적이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금리가 수수료는 조금 덜 받더라도 금리가 좀 높으면서 리스크 커버가 좀 되는 상품을 원해요. 라든가 아니면 우리 은행에 거래하시는 고객은 젊은 고객들이 많으니까 뭐 변액이나 이런 좀 어떤 투자 형태의 상품에 좀 주력으로 해서 그 상품을 좀 이쁘게 만들어 갖고 와보세요.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조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아주 복잡한 상품들은, 그리고 또 은행원들은 복잡한 상품들을 못 팔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텔러 업무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 이제 반가슈랑스니까 보험 상품 자격을 따야지 이걸 이제 지점에서 파실 수가 있는데, 그 자격을 파셔도 그게 사실 하나의 업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품을 판매하고 계신, 현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와 관련되시는 분들은 그게 주업인 거고요.
은행은 이게 부업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단순한 상품 정도 위주지 복잡성이 있는 상품들은 판매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아직은.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 그런 부분은 단계별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세 번째, 다양한 판매 방식을 활용하는 마케팅 전략. 요거는 탁월하죠, 은행이. 고객이 알아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누가 돈이 있으신지 뭐 이렇게 길거리 다니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아는 사람한테 탐문하고 그다음에 소개받고 뭐 이러면서 움직이는 거고요. 은행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고객이 돈 들고 오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마케팅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고객에 대한 명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되니까. 일반적으로 은행이 보험사의 설계사 등의 판매 조직보다 잠재적인 우수 인력 자원을 보유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은행 고객과 유대 관계가 또 좋잖아요. 은행원 얘기하면 또 믿으시잖아요, 고객들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판매에 좀 유리하다라는 거죠. 네 번째, 은행과 제휴보험사 간의 공동 출자로 판매자 회사를 설립한 후 그 다음에 은행의 보험 관련, 보험 판매 관리 업무, 제휴보험사, 상품의 은행 지점을 통한 판매 이런 부분으로 이제 마케팅이 이루어지는 이런 4단계 전략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거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합금융사와 반가슈랑스입니다. 종합금융사와 반가슈랑스. 그러니까 종합금융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반가슈랑스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여기 기존에 은행업이 있었으면 이제 반가슈랑스 보험업 붙이잖아요. 그렇죠? 보험업 붙이죠? 그 다음에 증권업 붙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엔 이제 부동산업도 아마 이제 붙일 거예요. 나중에 가면. 뭐 신탁업도 붙일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업이 이렇게 붙겠죠. 여기 보면은 뭐 경제연구소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은행이 하나의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통합금융으로 갖고 가는 그럼 이 보험 쪽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갈라지겠죠.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냥 일반형 보험하고 변액보험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유니버셜 보험과 그냥 일반 보험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업무 영역이 종합화되고 또 복잡화되는 형태로 갖고 가게 될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종합금융회사가 될 거다라는 거죠. 금융지주사라는 부분이 이제 자, 은행들은 금리의 자유화 이후에 금리 마진이 갈수록 축소가 되죠. 즉 예대 마진이라고 얘기해요.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고 나머지 가지고서 이제 은행이 그동안 살았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수료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제 현업에 취업을 하시게 되면 수수료 증대 이렇게 하는데 반가슈랑스 업무 자체가 판매 수수료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수료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축소되면서 대화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생존을 도모하고 그래서 규모의 경제에 의한 생존 도모 큰 회사가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금융권 내에서 업무 영역이 갈수록 파괴되면서 금융 겸업화 적극적으로 추진해 수익원을 다각화 그래서 경쟁력 제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이제 그 밑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쭉 적어놓고 있는 거니까 이제 종합금융화가 앞으로 살 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래서 그 맨 위에 줄에 우리나라는 1980년대까지는 전업주의였다. 전업. 전문적으로 하는 업만 했다라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전업주부 그러면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옛날에는 전업주의였어요. 은행은 은행업만, 보험은 보험업만, 증권은 증권업만. 우리가 왜 저기를 하느냐 이거였죠. 왜?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만 해도 먹고 살았으니까. 1990년대 중반 이후에 글로벌화가 돼요. 금융이 개방이 되고 그다음 글로벌화가 되다 보니까
규모가 크고 그다음 다양한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요. 금융환경이.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이러면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고서 이제 합병도 하고 그다음에 업무도 상당히 다양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지금은 거의 다 은행들이 금융지주회사 형태로 가잖아요. 그렇죠? 일부 은행 빼놓고는. 그래서 그렇게 환경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관의 겸업화, 금융기관의 겸업화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93년도에 보험회사 설립이 허용이 돼요. 은행의 보험사 설립이 자회사 설립이 허용이 되고요. 2000년에 금융지주회사가 보험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요. 2003년도에는 실질적인 방카슈랑스 업무를 통해서 은행이 보험 대리점 업무 수행을 하죠. 은행 각 창구에서 뭐를 판매할 수 있게 돼요? 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방카슈랑스는 금융 겸업화, 대형화,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험사와 상호 간의 은행 상호 간의 진출을 가속화시키는 그렇게 돼서 바로 밑에 보시면 종합금융화 전략이 첫 번째 동그라미에 직접 경업, 그다음 보험사 인수, 보험사 신설 세 가지 시나리오 형태로 이제 요약이 되죠. 첫 번째 직접 경업. 자, 직접 경업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독자적으로 보험사를 설립하거나 보험사를 인수하지 않고 보험 영업을 기존 조직의 한 라인으로 해서 겸업하는 것인데 은행이 중장기적으로 일정 규모의 보험 고객을 확보할 때 그래서 브랜드, 고객 장악력, 가격 경쟁력 등을 기반으로 할 때 이제 가능한 전략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기존 보험사 인수하는 거. 기존 보험사를 인수를 통한 방안. 부실 보험사를 인수할 경우에는 구조조정을 기여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금융 환경에 또 금융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안 좋아진 회사 인수해서 또 좋게 바꾸면 그렇죠? 그래서 은행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조기 정상화를 시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각각의 우리나라의 은행들이 다수의 은행들이 보험사를 인수하는 걸 많이 시도를 하고 있죠. 세 번째, 판매 경쟁력이 있는 종목에 특화하는 보험사를 신규로 설립하는 전략.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은행 안에 예금 창구, 외환 창구처럼 그렇게 하나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험사를 인수하는 거. 세 번째는 아예 새로 만드는 거. 그래서 보험사 설립 시 최저자본금이 종목별로 결정되며 특정 종목만 취급하는 보험사의 경우 금액이 작아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자동차 보험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IBK 은행이나 이런 데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간다라는 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3번. 자, 3절. 은행의 방카슈랑스 마케팅입니다. 은행의 방카슈랑스 마케팅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여기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 있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어떻게 제한적이냐? 밖에 나가서 마케팅을 못해요. 은행에서는. 그냥 창구 안에서 오신 고객만 가지고 그것도 전담 직원이 지금 현행 시스템에서는 한 점포당 2명이 기본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점에 만약에 직원이 15명이 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허락된 사람은 2사람뿐이 없어요. 그 2사람 외에는 보험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2사람이 영업을 하는 거고요. 이 2사람이 어딜 나가도 안 돼요. 밖에 나가서 영업을 해도 안 돼요. 그냥 은행 안에서만. 그리고 온라인으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인터넷 뱅킹 쪽에 보험 상품 올려놓고 고객이 들어오셔서 하시는 건 괜찮아요. 그런 정도로 굉장히 판매 채널 자체는 대신에 또 이제 좋은 거는 고객이 은행은 돈 많이 들고들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나가서 안 하셔도 꽤 큰 건들이 많이 터지죠. 꽤 큰 건들이 많이 터져요. 그래서 허용 내용을 보면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 허용 보시면 1단계 생명보험 상품, 손해보험 상품에 각각 허용 상품이 나오고요. 2단계 허용 상품, 3단계 허용 상품이 나오죠. 이렇게 다 허용이 됐는데 이게 다 파느냐? 일부는 팔다가 실패를 했고요. 일부는 지금도 팔고 있고요. 일부는 아직 시작 안 했고요. 허용은 됐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로 겹쳐 있는데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는. 뒤에서 우리가 이제 그 상품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이 시간에. 그 다음에 대상금융기관과 허용 형태. 자, 대상금융기관은요, 증권사, 그러니까 은행, 증권,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감독원의 보험 대리점 등록을 마치고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 다만 이미 실질적인 보험 상품을 영위하고 있는 농협은 공제가 있잖아요. 농협 수요 공제가 있죠. 우체국도 공제가 있어요. 신협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도 공제 상품 있잖아요. 이게 사실 공제 상품과 보험 상품을 혼용해서 판매하는 판매에 따른 불공정 판매 행위나 소비자 방지를 혼란 방지를 위해서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거. 공제를 기존에 판매했던 회사들은 방카슈랑스 업무를 제한하는 거죠. 그 다음 그 밑에 방카슈랑스 형태는 기존 보험사 대리점으로서의 판매 제휴 이외에 기존 보험사 인수 또는 자회사 설립, 뭐 계속 같은 얘기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래서 부당 경쟁 방지하고 하는 얘기로 쭉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맨 위에 줄에 금융기관 점포 내 별도 보험 창구에서만 보험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전화나 우편, 이메일 발송을 통한 판매 행위는 안 돼요. 다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신문, TV 방송,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모집 행위는 허용한다. 요건 중요한 거겠죠. 왜? 은행에서든 어떤 금융기관이든 방카슈랑스 업무에서는 이런 마케팅은 안 되는 마케팅이다. 어떤 거 전화든 방문이든 전화든 우편이든 이메일로 직접 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 가능하고 은행 창구 안에 그 부스를 만들고요. 그 안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 인바운딩 마케팅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가 이제 은행의 방카슈랑스 마케팅 관련되는 얘기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보험 판매에 대한 문화 형성을 통해 은행원의 동기를 부여한다. 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뭐냐? 보험 판매는 고객의 종합자산관리사로서, 그러니까 은행이 증권만 펀드나 은행원들이 다 팔잖아요. 펀드도 팔죠, 보험도 팔죠. 그다음 은행 업무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면 고객에 대한 종합자산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굳이 다른 데 안 가시고 여기서 다 해결하시면 됩니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저것만 안 팔죠. 그러니까 아주 극명하게 보면 뭐 삼성전자 주식이든 현대전자 주식이든 뭐 셀트리온이든 이런 주식을 직접 거래를 안 할 뿐이지 뭐 펀드로 다 하고요. ETF, ETN으로 다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다른 데 가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은행원 입장에서도 종합자산관리사로서의 동기부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보험상품의 비교에 의한 우월적 마케팅이 가능하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첫 번째 줄은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부의 동일보험사에 대한 25% 판매 제한에 따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느 한 회사 제품만을 몰빵해서 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바로 밑에 최소한 3개 이상의 보험사와 제휴할 수밖에 없다. 즉 어느 한 회사와 몰빵을 할 수도 없고요. 당연히 몰빵이 안 되니까 다양한 보험사를 같이 제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바라보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한 회사만을 상대하는 판매사 채널에서 물건을 사게 되면 그 회사 것만을 보고 내가 사야 되잖아. 근데 은행 가서 딱 보험 상품을 동일한 상품을 가입하려고 딱 앉으면 다양한 회사 상품을 비교 평가해서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럼 나는 그 중에서 괜찮은 아이를 골라가면 되는 거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 슈퍼마켓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건 고객한테 유리한 기능이에요. 여태까지는 요 상품이 제일인 줄 알았는데 다 비교해 보니까 이 아이가 제일 좋아. 수수료도 제일 싸고 보장도 제일 좋아. 그럼 당연히 나는 이 상품을 초이스하는 게 맞겠죠. 거기다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는 안 나오지만 수수료도 훨씬 싸요. 보험에서 판매하는 게. 은행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게 수수료가 절반 정도뿐이 안 들어가니까 우리 보험 같은 거 구입하게 되면 당연히 수수료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을 일찍 계약하면은 손해보는 이유가 그 수수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은행에서 이런 상품을 사게 되면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하게 절반 정도뿐이 수수료 부담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 나머지 금액은 고객이 갖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더 좋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있어요. 그런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 장점들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선택과 집중에 의한 마케팅이 가능하죠. 그래서 반가슈랑스의 성공한 나라를 보면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마케팅을 구사하는 초기 전략이 적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험사도 보장성 보험보다는 저축성 보험 쪽에 해당하는 부분에 치중해서 성공을 했죠. 왜냐하면 은행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돈 맡기러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축성 보험, 돈을 맡겼을 때 오래 놔두면 놔둘수록 비과세도 되고 조건에 따라서는 그 다음에 이자도 늘어나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보장은 작더라도 돈을 많이 불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상품이 이제 주로 초기에 많이 팔렸죠.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에 보험 상품은 10년 이상 유지 기간만 가지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이 말은 틀린 내용입니다. 이거 보험 상품은 10년 이상의 유지 기간만 가지면 비과세 혜택이 있는 게 아니고 10년 이상의 유지 기간을 가지면서 일정 조건이 되게 되면 가능한 거예요. 요거는 문구가 살짝 안 이쁘게 나와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던져놓은 문구라서 그래요. 또한 저렴한 보험료로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렴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읽으세요. 읽는 거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한 마케팅이 가능하죠. 어떤 부분이냐면은 은행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고객의 통장을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고객의 자금이 어느 정도 있고 이 고객의 그 자금은 항상 일정 부분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기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접근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죠. 그다음 신용카드 이용하거나 이런 모든 데이터들 고객이 은행을 통해서 금융거래하는 모든 데이터들이 전부 다 뭐예요? 고객을 마케팅할 수 있는 자료들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DB 구축이 상당히 좋죠. 근데 밑에서 세 번째 줄에 DB 마케팅에 대한 분석을 통한 아웃바운딩, 인바운딩만 가능하다 그랬죠. 아웃바운딩 판매가 허용되지 않아서 실제 불가능하지만 향후에는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마케팅 도구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 단락에 보시면 예를 들어 10년 이상 보험 차익 비과세 저축성 보험의 경우 상품의 경우 일정 수신 이상 고객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고객들이 금융상품에 가입하시는 고객들 중에서 재력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 부분 걱정을 하는 게 금융소득 종합과세거든요. 가능하면은 국세청하고 안 엮이고 싶어 하는데 예금 넣는 건 어차피 다 종합과세 금액에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1인당 2천만 원만 이자 넘어가면 다 종합과세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0억 정도 있다. 200억 있다.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럼 넣어놓으면 그냥 좀만 넣어놔도 그냥 이자는 2천만 원 후딱 넘어가죠. 그런데 이걸 보험 쪽에다 엮어서 일부 넣어놓게 되면 상당 부분이 조건만 갖춰지면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이자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다만 기간이 걸리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 형성에 대한 마케팅이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전통적인 보험 영업에서 보험 설계사가 접근 판매하는 경우는 친지나 지인 등을 통한 판매였다. 연고 판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인데 바로 밑에 단락에 보시면 은행원의 경우에는 창구를 거래하는 고객들하고 상당 부분 또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 신뢰가 쌓여 있으니까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마케팅을 하게 되면 또 이제 시너지 효과가 있게 되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적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고객을 향한 리드 제너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객에 대한 관심 유도하고요. 그 다음에 관심 유도 전략에 따라서 또 이제 세일즈 포인트가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위에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행 반가슈랑스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고객의
관심 유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심 유도 전략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여러 가지 대안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은행의 반가 출항 상품 전략입니다. 첫 번째, 본질적으로 모든 보험 상품에 대한 취급이 가능한데 은행 업무와 연관시킨 경우와 일반 상품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 업무와 연관된 거는 대출 연계형이나 예금 연계형. 그래서 대출 연계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은행이 대출을 해주잖아요. 대출해주면 은행에 대출해주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원금 회수예요. 원금을 어떻게 하면 잘 회수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자를 밀리지 않고 잘 받을 수 있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대출을 딱 해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이 차주분이 사망을 하셨네? 그러면 대출을 해드렸는데 사망을 하셨어요. 그러면 원금의 손실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그렇죠. 근데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정기보험이나 이런 보험을 들잖아요. 그러면 사망보장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대출을 10억을 하면서 정기보험을 10억을 가입을 해요. 이거 보험료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정기보험, 단기보험으로 들면은. 그러면 이분이 사망해서 이 대출을 만약 5억 회수 못했다. 그러면 정기보험 가입해서 10억 받으면 5억은 대출 상환하는 거고요. 나머지 5억은 뭐 상속인들이 갖고 가면 되는 거고. 뭐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금액을 담보가 5억 있고 그 다음에 신용이 5억이면 정기보험 5억 가입시켜서 이 부분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걸로 커버하는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금 측면에서 보면 고객은 장기간 돈을 넣을 수 있는데 은행 이자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뭐 장기간 넣으실 수 있으니까 중도이지에 대한 손해는 본인이 이제 해지 안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장기간 놔뒀을 경우에 더 이자 높은 거 은행보다 그런 거 초이스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일반 상품은 단순 표준화된 상품, 그 다음에 뭐 설계 복합 상품 뭐 이런 부분들 지금 이제 통상적으로 있는 상품들 그런 상품들을 이제 판매하는 거죠. 그다음 고객 유형별 상품 전략을 보면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단순 거래 고객 그리고 주거래 고객, VIP 고객에 따라서 마케팅 특성이나 영업 방법이 다 달라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VIP 고객 같은 경우에는 돈이 좀 있으시면서 리스크 부담도 하실 수 있으니 거기에 변액이나 뭐 종신보험, 연금보험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가능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순거래, 주거래, VIP 고객에 대한 특성, 영업 방법, 마케팅 특성 이런 부분들을 좀 봐주실 필요성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3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은행의 반가출항 상품 판매 방식.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각 단계별로 간단하게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1단계에 보면은 고객과 대면 접촉. 그러니까 은행 텔러와 고객과의 대면 접촉. 이거는 인바운딩만 가능하니까 고객이 오시게 되면 대면 접촉하면서 고객 데이터에 의해서 이분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근데 예금도 상당히 있으시네. 그러면 저축성 보험 쪽에 장기 상품 거래드려야 되나? 이런 부분들로 이제 접근하는 부분들. 그러고 나서 이제 고객하고 이제 니즈 확인하고, 고객한테 물어보는 거죠. 혹시 종합과세 쪽에 관심 많으세요? 뭐, 아니면 자녀에 대한 보장 부분 혹시 괜찮으세요? 여쭤보고, 그 다음에 상품 추천해주고 판매하고. 이런 단계, 4단계. 이름 정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옆에 연습 문제도 이렇게 보시면 다 그 장단점이 뭐냐,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 게 반가출항성에 맞느냐, 이런 형태들이 이제 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형태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반가출항성 실무 관련되는 부분, 이제 요 안에서는 이제 보험이 뭔지부터 시작을 해서 상품들에 대한 내용들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